삼시세끼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삼시세끼 라이트에 출연한 초특급 게스트 트로트 황제 이명웅이 군침 자극 먹방에 허당기 면모까지 보여주며 친근한 영웅이 인간적인 영웅이의 면모를 보여줘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뭐든 절대 허투루 말하지 않는 이명웅은 작년 콘서트 때 딱 이렇게 말했었죠. 제가 어디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더 나오게 되겠죠. 진짜 조금 1년에 한 2번?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가수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TV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뭘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심 잃지 않을 거예요. 이에 삼시세끼 라이트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2.4%, 최고 14.7%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1.8%, 최고 14.1%를 기록했고,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열정 가득한 이명웅의 모습이 좋아 보였고, 중간중간 실수하는 허당기 가득한 이명웅이 무척 귀여웠습니다. 이날 차승원과 유해진은 깜짝 선물과 함께 등장한 첫 손님 이명웅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이명웅은 수박과 화분 삼겹살에 술까지 준비해 와서 형들을 기분 좋게 했죠. 처음 보는 이명웅을 어려워하고 어색해하던 형들은 일복으로 환복하고 온 이명웅에게 이제부터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며 새끼 하우스에 입성하는 순간부터는 모두 3순위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이명웅은 웰컴주로 격한 환영을 받았고 형들의 과보호 속에 농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늘을 까는 이명웅은 열정은 가득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어설펐는데 걱정이 솟구친 차승원과 유해진은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하며 남다른 동생 사랑을 뽐냈고, 영웅씨에서 영웅하로 호칭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세 사람은 차근차근 가까워졌죠. 이어 이명웅은 양념 선반을 만드는 설비부 유해진을 따라 톱질에 도전했는데, 가구 공장에서 일해봤다는 경력직 이명웅은 넘치는 자신감과 달리 톱질을 하던 중 허당기 가득한 면모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생긴 건 투박하지만 이명웅과 유해진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양념 선반은 차승원의 합격점을 받아 뿌듯함을 더했고, 양념통에 그려넣은 영웅이의 마스코트는 너무 귀여웠는데요. 잠시 후 차승원, 유해진, 이명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드넓은 감자밭이었는데, 손님 맞이 잔치상을 차리느라 많은 비용을 쓴 탓에 갚아야 할 감자 무게가 자그마치 140kg이나 됐기 때문에 고난이 예고됐죠. 허리를 펼 새도 없이 계속되는 탈출구 없는 감자 지옥 끝에 이명웅은 멘붕에 빠졌지만 이내 빠른 속도로 힘을 보태 두 형들을 도와 감자 140kg 캐기 미션을 무사히 끝냈는데, 땡볕에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안쓰러웠습니다. 차승원이 사랑으로 만든 부추전과 막걸리를 먹으며 점심 먹방을 시작한 이명웅은 맛있어요를 연발하며 2차 코스인 수육 그리고 디저트 수박, 저녁 메뉴인 제육볶음 된장찌개, 아침 메뉴인 누른밥 참치김치찌개 등을 맛있게 먹으며 시청자들의 군침까지 자극했죠.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친 세 사람은 같이 밥을 먹으며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취침 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한 이명웅은 유해진과 새끼하우스의 마스코트 복구와 함께 러닝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밥상에 모인 세 사람은 맛있다를 연발하며 아침 식사를 이어갔는데, 이명웅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 삼시세끼 라이트 2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했고, 소소한 재미와 힐링으로 금요일 밤에 큰 즐거움을 주었죠. 다음 주 3회에서는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이명웅을 위해 형들이 외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설레는 외출에 들뜬 세 사람은 평창 맛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10년 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라며 요즘은 딸 가진 엄마들이 부럽다, 딸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PD가 딸이 생기는 것보다 영웅이가 딸을 낳는 게 빠를 것 같다며 웃자 이명웅의 어머니는 우리 영웅이 결혼은 아직 10년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명웅의 어머니는 10년 정도 있으면 아들이 여유와 자기 마음의 다짐, 책임감이 생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물론 지금도 책임감은 있다고 덧붙였죠. 대세 가수 이명웅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의 가정사가 알려졌는데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죠.
이명웅의 어머니는 주변 남자들이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명웅은 어른이 되고 보니 어머니가 재혼해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재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 궁금해했죠. 이명웅의 가족으로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명웅 엄마 이현미 씨의 경우 미스터트롯 경연 때부터 얼굴을 보이면서 대중들에게 이명웅만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유전자의 힘답게 이명웅 어머니 또한 상당한 미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명웅 엄마 나이의 경우 50대 중반쯤으로 예측되고 있죠. 아마도 아들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재혼은 하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우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명웅도 성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행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나중에는 재혼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관객 콘서트를 펼치고 그 전 과정을 영화로 만든 이명웅의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은 31만 누적 관객과 85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며 전문 영화인들을 놀라게 했고 또한 이명웅은 삼시세끼 라이트에 잠깐 얼굴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청률과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최근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적극 진출하면서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 정동원은 ENA 시골에 간 도시스에서 승부욕 넘치는 활약으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고 찬또 위키 이찬원은 SBS 과몰입 인생사, JTBC 톡파원 25시, KBS의 하이엔드 소금쟁이 등에서 종횡무진하며 재치 넘치는 코멘트로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 진솔한 가족사와 로맨스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들 쌓인 방의 놀라운 활동은 다른 일반 예능인들의 일자리까지 뺏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실정이죠. 현 시점에서 예능 대세로 떠오른 28세의 이찬원, 이제는 TV만 켜면 그가 등장하지 않는 예능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매번 다른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의 옷장에는 끝없는 스타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방송된 KBS 편스토랑에서는 그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는데 이찬원은 찬또 감자탕 라면이라는 신메뉴로 무려 7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편스토랑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죠. 그런가 하면 26일 방송된 과몰입 민생사에서 그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사에 몰입해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는데 물감조차 살 돈이 없던 고흐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데뷔 전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던 중 이찬원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한 예능인이 아닌 인생의 고난과 희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표현할 줄 아는 한 청년을 볼 수 있었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이찬원이기에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정성 있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찬원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떨까요? 톡파원 25시에서 그는 전 세계를 탐방하며 다양한 리액션과 질문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특성상 여러 국가의 소식을 다루고 그 안에서 문화적 차이와 신선한 이야깃거리를 뽑아내는 이찬원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적재적소에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던지며 그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센스는 그의 예능 감각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죠. 한편 막내 정동원은 최근 ENA 채널 시골간스에서 승부욕의 화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모든 게임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에너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3회에서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무궁화 마을에서 열린 무궁화 챌린지에 도전했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가 예능에서 보여준 천진난만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진지함과 집념이 돋보였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꽃무늬가 가득한 바지를 입고 광속으로 달려가는 정동원, 그의 질주는 마치 번개처럼 빠르고 과감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겠다는 굳은 의지로 비닐하우스의 흙바닥을 기어가는 포복 자세까지 보여주며 끝없는 승부욕을 과시했는데 예능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선수에 가까운 이 모습에 팬들은 크게 놀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죠. 사실 정동원은 단순히 막내로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닌데 그동안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경력을 쌓아온 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있습니다. 장민호와 함께 떠난 여행,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개나리 학당에서부터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와 심야괴담회까지 각종 프로그램의 MC로도 활약하며 막강한 경력을 쌓아온 그에게 승부욕과 몰입감은 이제는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부욕 넘치는 모습만이 전부는 아닌 게 정동원의 새로운 변신이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는데 18세에 접어든 그의 사춘기 모두는 예능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죠. 뉴시스의 기사 제목 그대로 정동원 사춘기 3개 왔나 알아서 할게요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골간지 29일 방송에서는 미연과 권은비가 팀의 승리를 두고 1대1 승부를 벌이는 가운데 정동원 역시 사춘기 기질을 발휘하며 또 한 번의 화제를 모았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애지중지 아끼는 개그우먼 이은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죠. 이은지는 평소처럼 사랑 가득한 잔소리를 퍼부었고 정동원은 그런 이은지를 향해 황후마마를 외치며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난생 처음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사춘기 모두를 선보인 정동원에게서 우리는 그의 새로운 성장 단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고등학생답게 기상 미션이 걸린 다음 날 정동원은 가장 늦게 일어나며 늦자망에 등극했고 잠에서 덜 깬 비몽사몽의 얼굴로 터덜터덜 바깥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은 고등학생들의 아침 풍경 그대로였는데요. 그런 그를 보며 이현진은 왕자님 사춘기 왔나 봐라고 농담을 던졌고 정동원은 부스스한 얼굴로 또 한 번 웃음을 선사했죠. 이와 함께 박서진은 살림남 주제곡까지 맡아 관심을 끌었는데 주제곡이 공개된 날의 방송 시청률은 전국 기준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홍지윤과 박서진 사이에서 피어난 이 러브라인은 시청률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형성된 이 러브라인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자연스러운 케미는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화제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홍지윤이 박서진에게 뮤직비디오가 별로여도 내가 A급이라 괜찮다며 극찬을 날리자 박서진은 기쁜 미소를 숨기지 못했는데 이 짧은 순간은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인 7.5%를 기록하며 그들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입증했는데요. 이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며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